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관서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대응자금 투자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9호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생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현재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통리장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통리장 혜택의 축소를 우려하여 202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통리장 건강검진 및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0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예산 편성 과정에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읍면동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및 연임하는 위원 임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관서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관서가는 SK기업의 인문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계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책을 통해 지혜와 성찰, 인문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평택시 지관서가 설치를 위해 SK가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을 위한 독서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관서가 사업은 지역이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SK에서 비용 확보 및 시설을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2022년 5월 우리 시는 SK가스로부터 지관서가 조성사업 제안을 받아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 후 거점 발굴 선정위원회에서 권관항 어울림센터를 SK 지관서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지관서가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회 보고 이후 SK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대응자금 투자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 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해 국제대학교와 대응자금 투자협약을 3월 17일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협약이었으며 사업 선정 후 사업 수행을 위해 평택시에서 연 2억 원의 대응자금을 투자하는 협약입니다. 평택시와 국제대 컨소시엄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해 8개 기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3월 17일 체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호협력 업무협약 역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협약이었습니다.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 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업무협약을
23년 2월 17일에 체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협약의 주된 목적은 그간 혁신교육지구의 성장을 기반으로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율과 균형, 미래를 지향하며 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의 미래 인재를 함께 키워나가기 위한 상호간의 협력 사항입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공개 모집 인원을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5월 27일까지인 위원회 임기를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이 조례의 취지가 각 면동에서 한 번씩 추천이 돼서 주민자치 예산이 실질적으로 왜 수립이 되었는지, 면동에서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해서 이제 법안이 그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각 면동에서 한 번씩 추천돼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각 면동의 예산을 지키는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면동의 것을 심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각 면동별로 여러 개의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돼서 올라오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이게 예산이 본인의 동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거나 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감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 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기회들을 충분히 더 만드는 것으로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의 것을 지적하거나 삭감하거나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도 이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참여예산을 운영을 할 때는
시 참여 예산하고 읍면동 참여 예산하고 민간 협치형하고 지금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려하신 말씀대로 이제 특정 읍면동께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심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일단 첫째는 평택시 그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25개 읍면동을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읍면동 참여 예산이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특정된 것들은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읍면동 통해서 특정 읍면동에 소속 읍면동에다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 경우가 아니고 어떤 특수 읍면동 지역에만 제한을 해야 되는 사업에서 시 참여 예산으로 제한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보다 여태까지 참여 예산 제도가 읍면동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읍면동의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참고로 이제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이 그 읍면동에서 각 한 명씩 추천해 준 분들이 참여하게끔 지금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걸 다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중간에 참여 예산 지원 컨설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또 참여를 하십니다. 이분들 참여 예산 위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공정하게 이게 맞는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 그 읍면동에서 추천된 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심사 때 해당 읍면의 사업일 경우에 기피나 이런 게 되나요? 어떻게? 이게 이제 기피에 관한 거는 이제 특정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특정 읍면동에만 있는 그 행정 수요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게 꼭 제한이 됐다. 네. 그러면 그 참여 예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논란이 된다면 만약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된다면 충분히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이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거 뭐 재척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가 좀 해소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사전 보고 때 질의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비용 추계 하실 때 저희 60명으로 비용 추계 27년까지 해주셨습니다. 3만 원씩. 60명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거? 저희가 이제 예년에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죠. 144건에 40억이 채택이 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채택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많고 이분들이 제안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제안을 해주시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좀 포상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넣은 거고요. 산출에 넣은 거는 60명 3만 원에서 이제 180만 원을 산정을 한 건데 60명 기준은 저희가 분야별로 지금 이게 4개 분과가 있지만은 현재 150건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150건을 산정을 하는데 그거에 봤을 때 그래도 뭐 3분의 1 정도 뭐 150에서 200건까지는 지금 저희가 올해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한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만 사업을 변경을 하고 제한 내용만 변경만 해주면은 좀 구제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건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중에 어떤 사업이 됐든 3분의 1 정도는 뭐 포상을 제한을 우수 제한으로 해서 시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요거는 예산 추계고 6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60명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금액에서 저희가 한 거고,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해서 뭐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료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포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사전 보고 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 비용 추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우수 사업이라고 선정하는 그 기준도 지금 애매하신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그 보고 건수가 144건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치를 가지고 요 60명을 하는 것도 지금 애매하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걸 가지고 비용 추계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도 좀 답변이 탐탁치 않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때 우수 제안을 그 심사할 때 별도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이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을 이제 이게 완전히 여기에 뭐 기속되게 잡은 게 아니고 한 18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2만 원에 예를 들어서 90명을 하든, 아니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그래도 한 5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 제안을 하는데 150명 정도가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제안하는 한 분들 중에서 채택이 돼서 사업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서 뭐 10,000원씩 해서 180명을 뭐 전원을 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차등을 두고 뭐 최우수 사업은 뭐 몇 명을 하고 우수 사업 몇 명을 하고 작년은 몇 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심사위원회에서도 또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계를 이렇게 이제 3만 원에 60명에서 180만 원 잡았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여의 의미를 둘 것인지, 뭐 발굴의 의미를 두고 정말 우수한 사업만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할 건지, 이게 뭐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여의 의미를 두고 그 중에서 선정된 사업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가이드를 잘 정해서 개념을 잘,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표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달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정리가 되는 대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지금 23년부터 27년까지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충분히 변동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제가 고민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지금 저희 공개 모집 그걸 이제 2분의 1 이내에서다 지금 3분의 1로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공개 모집 그 선정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절차? 지금 현 조례에 그 이제 세 가지 현 조례는 이제 공개 모집하는 부분이 있고, 그 비영리 민간단체 구성원 중에 이제 해당 단체장 추천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 예산 등 전문가를 이제 선정하는 세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읍면동 대표성을 주는 한 분을 이제 공모로 이제 그 빼고 나머지 이제 그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확보가 되게 되면 종전에 공개 모집을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명 이상, 20명까지가 이제 그 공개 모집 대상인데 20명 이내 들어오면 물론 내부적으로 20명 이내 들어오면 그 정수가 차기 때문에 다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거는 시의 이제 예산을 다루는 그 참여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 예산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적합성을 가졌는지를 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요거는 명확하게 걸릴 분들은 걸릴 수 있게끔 우수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향후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 그 선정을 할 때 공개 모집자들 지원자들을 선정을 할 때 뭐 지역 배분이라든가 동 배분 뭐 이런 것도 검토하시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읍면동 없고. 대표성 하는 바라 한 명씩 추천받기 들어오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뭐 이게 지금 참여율을 높이고 지금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이쪽 그 주민 참여 예산. 예. 일단 뭐 저기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뭐 포상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마련하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뭐 이제 그 예산 성립을 우리 공공에서 이제 일반 그 예산을 성립해서 이제 의회 이제 예산 심의 받아서 이제 통과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의 참여 이제 실질적인 그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뭐 이제 우리 조례 목적에 나와 있듯이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이 예산 성립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안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이 실행되는 거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그런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이게 시민의 시정 참여 뭐 그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마련이 되면 아마 실질적인 그 효율성이 뭐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거 이제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매번 이제 그쪽에 관여했던 분들만 계속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일반 그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뭐 여기 포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참여를 높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일반 주민들,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좀 노력을 좀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 때 좀 확대해서 하고 작년과 달리 홍보 활동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좀 중점을 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